오늘 작업할 거는 주식용 컴퓨터를 한 대 작업을 할 거고요. 이 주식용 컴퓨터는 기본 스펙보다 조금 높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성비 위주로 맞춰진 컴퓨터는 아니니까 본인한테 맞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길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주식용으로 쳤을 때 굉장히 상급에 속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임도 약간 구동이 가능은 하고요. 모니터도 4대 정도는 충분히 돌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성비 쪽으로 구성을 하시면 인텔 10세대, 11세대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요번에 새로 나온 인텔 12세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적으로는 조금 많이 비싼 편에 속하는 제품이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텔 i5 12600K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12세대가 아무래도 단일 코어 성능이 제일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인텔 i5 12600K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K가 빠진 일반 노멀 모델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아마 12600 제품만 사용을 하게 될 것 같고, K는 오버클럭용 CPU로 보통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 주식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버클럭하고는 좀 거리가 먼 PC다 보니까 사실 이 K가 붙은 CPU는 필요가 없습니다. 메인보드는 이 MSI 제품을 사용을 할 거고요. 처음에 ASUS 제품을 했다가 와이파이가 필요하다 그러셔갖고 와이파이 모델로 했고, DDR4 메모리를 탑재한 제품을 쓸 겁니다. 자, 후면 포트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아마 DP하고 HDMI를 사용하게 될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는 HDMI 포트 하나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HDMI 하나를 연결을 해서 모니터 당장 2대를 쓰실 거라 둘 다 HDMI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 HDMI 꽂고 또 하나 그래픽카드 쪽에서 HDMI 꽂아서 2개를 운영을 할 거고, 멀티 모니터가 활성화되게끔 풀어놓을 거고요. M.2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M.2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들이네요. 기본 4개의 M.2 슬롯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일반 SSD가 이제 사라질 차례인 것 같네요. 보니까 전원이 88 2개를 먹네요. 88 2개 보조전을 먹는데, 지금 제가 캐슬런 M600짜리를 세팅을 했는데, 만약에 요 88 들어갈 구멍이 없다 그러면 파워는 제가 무상으로 조금 더 올려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쿨러가 이제 이슈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1700 들어가는 소켓 들어가는 애들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저는 트리니티 제품을 할 거고요. 처음에 다른 제품 쿨러를 넣었다가 혹시나 안 맞을지도 모른다 생각 때문에 뒤에 백플레이트를 구매 영수증하고 같이 줘야지 백플레이트를 제공을 해준다 그래갖고 기본으로 완벽하게 호환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트리니티 제품 썼고요. 화이트 쿨러도 있죠. 트리니티 7.0 화이트 쓰셔도 되고요. SSD는 삼성 970 에보 플러스를 쓸 겁니다. 요거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특가로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SK 하이닉스 P31 쓰셔도 됩니다. 메모리는 16기가 2개 해서 32기가를 사용할 거고요. 삼성 일반 3200 메모리입니다. 조텍의 1650입니다. 간단한 게임 정도 구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셔서 요거 들어갈 거고요. 이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모니터 2대 정도 쓰실 분들은 그냥 CPU 내장 그래픽만 쓰셔도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한 대 정도 더 쓸 거라 그러면 1030 붙이셔도 되고요. 그거는 편하신 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워낙 금액대를 세니까 HDMI만 연달아 쓰실 거라 그러면 1030을 2개 붙이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할인하고 있는 캐슬런 M 파워예요. 이제 클래식 제품보다는 원래는 비쌌는데 이제 많이 안 나가나 봐요. CPU는 8하고 4 이렇게만 지원을 하네요. 요걸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파워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만 다 넣으셔도 되긴 하는데, 워낙 고가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구성을 다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캐슬러 M 요거는 사용이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설명 하단란에 보면 이번에 들어간 구성들은 정확하게 품목하고 금액하고 다 들어가 있고, 카페로 링크가 이어집니다. 카페 쪽에서 실제 저희가 상담하고 구매하셨던 거 그대로 다 내역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윈도우 11을 탑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윈도우 10하고 11하고 성능 차이가 조금 벌어진다고 설명란들을 들었는데, 아직 제가 실제로 조립을 해서 제 컴퓨터를 돌려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능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을 낮춰서 가성비로 쓰실 분들은 요즘 10세대, 11세대 단가들이 좀 많이 내려가 있는 편이니까 여기에 B보드 사용하셔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금액을 좀 많이 낮추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피천이라는 케이스입니다. 전면에 LED가 없는 쿨러 3개가 붙어 있고 후면에 하나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깔끔한 블랙 형태고 USB-C 타입까지 제공을 하고 5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케이스라 굉장히 좋습니다. 안에 내부 살짝 보여드릴게요. 내부 구성입니다. 이렇게 트리니티 새로운 7.0 쿨러는 이런 형태로 생겼고요. 여전히 손으로 이렇게 나사를 조여야 되는 타입이다 보니까 조립 자체는 굉장히 힘든 편입니다. 소음 정도는 기본 정도 소음이 다 나요. 얘네는 한 40dB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후면에 이 금색 부분에 이제 안테나 꼽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뭐 주식용이라 그런 게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AMD 제품 갖고도 주식 잘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의 주식용 컴퓨터 구매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9시 장 시작 때 이제 많은 부하가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컴퓨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시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증상일 거예요. 그 시간대는 어쩔 수 없이 발생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기본 클럭이라는 게 있어요. CPU에는 기본 클럭이라고 이제 맥스 클럭이 있는데, 기본 클럭을 보고 K 모델을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기본 클럭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기본 클럭 이상으로 항상 CPU는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 클럭은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맥스가 어디까지 가냐도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맥스까지 항상 찍고 있는 애들은 없고, 이제 CPU가 항상 동작하고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 대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K 모델하고 K가 없는 논 K 모델하고는 사실 0.12 정도 수준의 차이밖에 안 난다 보시는 게 맞고요. 오버클럭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K 모델이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네, 주식용처럼 이런 사무용, 주식용 이런 제품들은 오히려 오버클럭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K로 해달라는 분들이 50% 정도 된다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래도 금액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잔존 가치도 있고 이래서 그냥 K로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냥 K 모델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라는 건 항상 정해진 대로 쓰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과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좀 부족한데 그냥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내 예산하고 맞춰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비보드가 나오면 많이 사용하게 될 만한 사양으로 짜가지고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